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4 승강기 동력원의 기초전기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자, 먼저 모든 물질은요, 결론적으로 원자들의 집합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핵 안에는 이 양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 이 양자, 중성자, 양자는 에너지가 플러스 전기극성을 띠고 있어요. 에너지가 플러스 전기극성을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자.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에너지가 극성을 띠고 있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학자들에 의해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 원자는 플러스 전기극성을 띠고 있는 원자 핵과 그 다음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극성을 띠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물질은 결론적으로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를 분해를 해보니까 핵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극성을 띠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핵 안에는 양자라고 하는 에너지가 플러스 전기극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극성이 없는 중성자로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기극성을 띈다고 그랬어요. 핵과 가까이 있는 이와 같은 마이너스 전기극성을 띠고 있는 전자는 핵력이 강하겠죠.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이 전자 이것은 핵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외곽에 있는 이 전자를 자유전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 외곽에 돌고 있는 이 전자는 이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전자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격증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1전자와 양자의 성질. 먼저 전자의 질량 9.10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 상당히 작죠. 상상을 초월하게 작아요. 전자. 자, 여기에 이 전자의 질량. 그 다음에 전자 한 개의 전기량. 전자 한 개의 전기량.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예요. 전기음은 에너지다. 눈에 보이진 않죠? 자, 그래서 에너지를 말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전자 한 개의 에너지량, 마이너스 전기극성을 띠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단위가 쿨롱입니다. 쿨롱. 자, 쿨롱. 영어니까요. 쿨롱. 전자
한 개의 에너지량은 마이너스 극성을 띄어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럼이다. 자, 이거 간단합니다만은 전기기능사 또 전기기사 쪽도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우리 승강기 쪽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 그 다음에 전자 한 개의 전기량, 전기는 제가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극성을 띠고 있는 이 에너지는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럼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상당히 뭐 상상을 초월하게 가볍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핵 안에는 양자와 중성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자 하나의 전기량은 마이너스가 못해요. 플러스 전기극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럼이에요. 전자와 그 다음에 양자의 전기량은 같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자의 질량은 넘어가자고요. 전기기능사, 전기사 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의 전기량, 그 다음에 양자 한 개의 전기량,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단위는 쿨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류.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I로 표시를 해요. 무엇의 약자는 아니고요. 전류.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원자를 분해해 보니까 원자 핵, 플러스 전기극성을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핵 주위를 마이너스 전기극성을 띤 전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자의 이동, 흐름. 자, 단위는 암페어. 영어로 쓰면 이와 같이 씁니다. 그런데 A자만 쓰지요. 그래서 5A, 10A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단위가 암페어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류는 전자의 흐름, 전자의 이동이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항. 이 저항은 R로 표시를 합니다. 레지스탄스 해서 R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수예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못 흐르게 함을 나타내는 상수. 흔히들 저항하게 되면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저항은 전류를 얼마만큼 못 흐르게 하느냐를 나타내는 상수. 중요한 것은 단위죠. 단위 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5옴, 10옴 이런 식으로 남자인 경우에 성인 남자인 경우에 저항값은 한 2,000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피곤하거나 또 땀이 나거나 하게 되면 저항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일생생활의 저항을 이렇게 일부러 크게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저항은 조율을 뭐만큼 못 들게 하는 을 나타내는 상수다. 단위는 오옴. 자, 오옴. 이렇게 5옴, 10옴 이와 같이 단위가 5옴입니다. 이어서 전압. 전압은 볼테이지 해서 이와 같이 V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류가 뭡니까? 저항이 뭡니까? 전압이 뭡니까? 이해를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라고 하면은 전자의 흐름, 전자의 이동이구나. 어떤 부하가 있다면 전류를 먹겠죠. 말 바꾸면 전자를 먹겠죠. 그때 전자의 흐름, 전자의 이동을 전류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저항은 전류를 뭐만큼 못 들게 하는 애를 나타내는 상수구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구나. 그래서 이 전압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도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러한 그릇이 있어요. A 그릇, B 그릇에다가는 이렇게 이제 물을 채우는데요. A 그릇에 물을 이렇게 채웠어요. B 그릇에 물을 이렇게 채웠어요. 그러면 이 물 높이를 수위 한자를 써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B의 이 높이 역시 수위가 이렇게 되겠죠. 수위가 이 그릇은 이렇고 B 그릇은 수위가 이렇다. 그러면 이 차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수위차 이렇게 말을 하죠. 이번에는 전기를 이렇게 C 그릇에다가는 이렇게 D 그릇에다가는 전기를 이렇게 넣었어요. 전기하면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를 C 그릇에 이렇게 D 그릇에 이렇게 전기를 넣었다. 이 차, 이 차를 우리는 C 그릇에 전기를 넣으시니까요. 이 높이 한자로 써서 전이 이렇게 말을 하죠. D 그릇의 전이는 이렇습니다. 수위 A 그릇, B 그릇의 수위, 이 차를 수위차. 자, 이번엔 전이 C 그릇에 D 그릇의 전이, 이 차를 전이차. 수위차를 수압이라고 한다면 전이차를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이차, 전압, 결국에는 이와 같은 차가 있을 때에 C 그릇에 있는 전기가 D 그릇으로 이동을 하겠죠. A 그릇, B 그릇에 있는 이렇게 수위차가 있어야만 A 그릇에 있는 물이
비그릇으로 이동을 하겠죠. 결론적으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학술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면 좀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전류는 I로 표시를 하고 전자 흐름 전자이동이고 단위는 암페어. 저항은 R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것이다. 단위는 옴. 전압은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고 단위는 볼트. 전압은 V로 하고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그래서 5볼트, 10볼트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전기 공부하실 때는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만 하면 전기 쪽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 한자를 써서 이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샘물과 같이 흘러나오는 곳을 전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원에는 직류전원, 교류전원이 있습니다. 직류전원 표시는 이와 같이 합니다. 짝대기 길고 짧고 긴 데가 플러스, 작은 데가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는 플러스에서 흘러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류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흘러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전원 표시는 직류전원 표시는 짝대기 길고 짧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여기는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은 데서 에너지가 적은 데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물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전류라고 하는 놈은요, 이렇게 나와서 반드시 자기 집을 갑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이요.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자기 집을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회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직류전원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건전지, 그 다음에 축전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 건전지는 1차 전지 이렇게 말해요. 1차 전지 하면 건전지. 2차 전지 하면 축전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차 전지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약따르면 버리는 거. 이것이 1차 전지, 즉 건전지죠. 다음에 2차 전지는 약따르면 충전해서도 쓰잖아요. 그래서 1차 전지는 건전지, 2차 전지는 축전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표시를 할 때에는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직류전원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자, 이 건전지 또는 축전지.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전지가 2개 이렇게 뭐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직류 쪽에 있어서 하나 더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면 직류는요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부하가 있다. 직류전원을 거기다 연결했다. 그러면 그 부하가 먹는 전류는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오슬로스코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하게 되면 즉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하게 되면 교류입니다. 그래서 그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사인파형으로 흘러들어와요.
그러니까 형광등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러한 부하들은 교류를 쓰잖아요. 교류인 경우에 부하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전압전류는 사인파형입니다. 그리고 직류는 이렇게 다이렉트 커런트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C 1.5V 이렇게 되면 직류 1.5V네 이렇게 이제 알으셔야 되겠죠. 건전지 보셔요. 1차 전지 건전지 보게 되면 이렇게 써놨죠. 자, 그 다음에 교류인 경우에는 AC 그래서 이것은 alternating current 그래서 이제 AC 이렇게 표시를 하면 교류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진도 나가는 부분 직류 쪽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승강기 쪽에는 직류가 주로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전기 쪽은. 자, 그러면 전류 보시겠습니다. 전류 I는 이러한 공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직류 쪽에 있어서 전류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오음의 법칙, 너무나도 유명한 오음의 법칙에 또 전류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류 구하는 공식 I는 T분의 Q다. 이것은요, 반드시 분이 아니라 초. 그러니까 10초 동안에 이 Q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죠. 이 전기량이나 전하나 같은 말이에요.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플러스 전기극성 또는 마이너스 전기극성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하 그래요. 전기량, 에너지량이죠. 그래서 이 초당 전기량이 이동을 했다. 전하가 이동했다. 에너지가 이동했다 하면 전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10초 동안에 전기량 300쿨롬이 이동을 했다면 이것은 30A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초당 이동한 전기량, 이동한 이 전하량, 전기량, 전하 이러한 것들은 전기, 전하 다 이것들은 에너지를 말해요. 사실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몇 초 동안 전기량이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전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승강기 기능서에도 나와 있죠. 반드시 이것은 초.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느 도체 단면을 한 시간 18,000 쿨롬의 전기량이 이동했다면, 지나갔다면 전류의
크기는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두체 단면을 1시간 동안에 18,000쿨럼의 전기량이 이동했다면 전류 구할 수 있겠죠? 공식만 하신다면요. 그러면 I는 T분의 Q. 그렇다면 자, 반드시 제가 초로 환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시간은 초로 한다면 3600초죠. 그래서 3600. 그러니까 1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게 되면 3600 나오겠죠? 자, 정확하게 환산한다면 자, 이렇게 하면 분이 되죠. 여기 이렇게 하면 초가 되죠. 그 다음에 18,000.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5암페어가 나옵니다.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 승강기능사 과인도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당 전기량이 이동을 했다면, 에너지가 이동을 했다면 역시 전류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다. 꼭 암기를 해두세요. 제가 전기기사 한국산업공단에 채점으로 다니면서 단위 실기 때 안 썼다. 그러면 이거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정리도 하시면서요. 자, 이어서 3. 전압이 나오겠죠. 전압.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1차 전지, 즉 건전지 시중에서 사면 1.5V짜리 있죠. 9V짜리 건전지도 있죠. 그 건전지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요, 전압이죠. 근데 그것을 말 바꿔서 기전력 이렇게도 말해요. 기전력. 건전지가 1.5V짜리다. 그러면 기전력이 1.5V.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지요. 기전력, 전압 같은 의미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건전지 9V짜리를 샀다 그러면 이 건전지는 기전력이 9V구나. 이 건전지는 전압이 9V구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전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다. 기전력도 이것도 나타낼 때는 5V, 10V 이와 같이 단위가 볼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압입니다. 이번에는 전압. 제가 전압 설명하기 앞에서 전압은 V로, 그 다음에 전류를 흐르기 위한 압력이에요. 압력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전압, 힘, 압력,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직류 쪽에서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Q분의 W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량이 말 바꾸면 전하가 자, 이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 전하 전기량 단위는 쿨럼입니다. 그래서 전기량이 전압을 이제 먹어 가지고요. 전기량이 이동을 해서 일을 했다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압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류는 초당 전기량이 이동을 하면 전류 계산할 수 있었죠. 전압은 이번에는 전기량이 이동을 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9름 전기량 전하 39름이 이동을 해서 300줄의 일을 했다면 그때 이것은 10V 이렇게 이제 표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압 전기량이 이동해서 일을 했다면 전압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관련 있는 문제도 우리 생강기 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이렇게 주면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기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음의 법칙이 나와요. 이 오음의 법칙, 너무나도 유명한 오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한 그러한 법칙입니다. 자,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은 I는 R분의 V, 이 V 대신에 2루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압을 V 또는 2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류는 I는 R분의 V입니다. 단위는 당연히 암페어가 되겠죠. 그렇다면 I는 R분의 V. 자, 반드시 기억이 되셔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오음의 법칙이에요.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고, 이 관계가 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합니다. 크면 작고 작으면 크고, 완전히 반대죠. 청개구리. 그래서 이렇게는 반비례, 이렇게는 비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 길가 다니시다가 높은 그러한 고압을 보면 전류 많이 흐르겠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전압이 낮다면 전류도 조금 흐르겠네,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자,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고, 여기에 대해서 가 있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승강기 기능사 쪽에.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고. 자, 이것이 오음의 법칙인데 수학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오른쪽이 분수면 왼쪽도 분수로, I는요, 분수로 하면은요 1분의 I죠. 1분의 I. 자, 물론 수학이 다 되신다고 하면 또 이것을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I는 R분의 V죠. R과 I는 차례 바꿈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R은 I분의 V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I는 암페어죠. 저항은 오음이죠. 그 다음에 자, I는 R분의 V에 의해서 오음의 법칙. 그 다음에 얘와 얘 자리 바꾸면 됐죠. 단위가 오음. 자, 이번에는 수학적으로 V는 이꼬르 IR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니까요.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오음의 법칙입니다. 과 있는 문제 나와 있죠, 승강기능사에. 그래서 다음 중 오음의 법칙으로 맞지 않는 것, 이렇게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 금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 자, 다
얘만 알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저항 표시는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저항 표시. 저항.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가변 저항. 그래요. 가변 저항은 이 저항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이라는 말을 해요. 자, 어쨌든 저항 표시. 여기에 시범 저항이 있다. 이게 전원 표시죠. 자, 100V. 그러면 1로 흘러가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I는 R분의 V 이 공식에 의해서 10분의 100. 그러면 이것은 10A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전류라고 하는 놈은요,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반드시 자기 집을 갑니다. 그래서 자, I는 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승강기능사에는 이러한 것 이렇게 전기 쪽 I 구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로를 준다면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항 표시는 이와 같이 합니다. 또 화살표가 있으면 가변저항 이렇게 이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원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원은 전류가 샘물과 같이 나오는 그러한 곳을 전원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직류 전원 표시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 전원 표시. 교류 전원은 이러한 형태로 하는데 뒤에서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갈 때 또 설명을 제가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용어 쪽에 전기, 회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기 회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알아보기 쉽게 간단히 나타낸 거. 알아보기 쉽게. 간단히 나타낸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우리가 이쪽 파트 공부할 때 전기라는 말을 하면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회로 공부할 때에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회로 용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5번에 컨덕턴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컨덕턴스. 이 컨덕턴스는 G로 이렇게 나타내요. G로. 이 컨덕턴스 G는 R분의 1입니다. 저항분의 1이야.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저항 단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오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저항은 영어로 쓰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단위 표시를 합니다. 저항, 오hm 이렇게. 그러면 자, 이번에 R분의 1이야요. 그러면 이것이 뒤집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것은요,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컨덕턴스, 얘는 저항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 읽을 때는 얘는 오옴, 얘는 읽으면 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혔죠. 이렇게. 그래서 컨덕턴스는 R분의 1이다. 자, 저항은 전류를 얼마만큼 못 흐르느냐를 나타내는 상수라면 컨덕턴스는 전류를 얼마만큼 반대니까요. 잘 흐르느냐를 나타내는 상수가 컨덕턴스입니다.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 없어요. 분의 1이니까요. 그러면 이 컨덕턴스, 자, 예를 들어서 오음의 법칙은 I는 R분의 V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컨덕턴스란 말이 나오고 전압을 주고 해가지고 전류를 계산해라 한다면 이때 컨덕턴스 값을 주고요. 자, 그러면 이 컨덕턴스 여기에 의해서 오음의 법칙은 I는 GV가 됩니다. 저항 주고 그 다음에 전압 주고 그때 전류 구한다면 이 공식이지만은요, 컨덕턴스를 주고서 전압을 주고서 전류 구한다면 이렇게 돼요. I는 GV가 됩니다. 나오는 과정은요, I는 R분의 V인데, 자, 여기서 이것은 이러한 관계가 있죠. 얘하고 자리 바꾸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다면 R 대신에 G분의 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그러면 이것은 G분의 1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R과 G분의 1은 같다. 네 거로는 같다. 그러니까 R 대신에 G분의 1. 자, 그러면 이것은 번분수입니다. 초등학교에 나오는. 그러면 분모가 분수면 분자도 분수로 번분수 계산할 때 이것이 철칙 아닙니까? 그러면은 분모가 분수입니다. 분자도 분수로 한다면 1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은 분수 무수 되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1분의 V. 자, 내항을 곱하면 1, 외항을 곱하면 GV. 그러면 이것은 GV가 되죠. 단위는 물론 암페하고. 그래서 결론, 저항을 주고 전압을 주고 전류를 흐른다면 I는 R분의 V, 그 다음에 컨덕턴스를 주고 전압을 줬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면 I는 GV, 이 공식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셔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기적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저항을 주면 I는 R분의 V, 그 다음에 컨덕턴스를 주고 전압을 주면 I는 GV,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